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네, 매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전시에 참가하는데요. 참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전시회를 어떻게 참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 분야의 전문가죠. VM 컨설팅 이영주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추운데 올라오시느라고. 아닙니다. 예. 그래도 여기 또 한번 왔었으니까 네. 이제 좀 괜찮네요. 아, 네. 정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을 위한 해외 전시에 참가 전략 미트업을 개최를 하자. 그걸 작년에 이제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CS에서 네, 만나서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타이밍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를 뭐 원래부터 많이 나갔지만 네. 개별 기업과 또 이 개별 전시회들이 사실 좀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시회들마다 제공하는 마케팅 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못 쓰고 네. 그냥 뭐 막판돼서 사실 뭐 부스만 준비해서 나가는 경우에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서 네. 저희가 이제 CS를 한번 또 네. 시작으로 이런 이제 개별 교육과 컨설팅을 했었는데 실제 그때 기업 성과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CS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좀 좋은 전시회들을 저희가 정해서 전시회 마케팅에 맞게 기업들을 좀 교육하고 컨설팅 해보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네. 번째는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관세 장벽이 더 심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멕시코나 그 캐나다 쪽 공장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그 관세 장벽 때문에 네. 지금 미국으로 잘 못 들어가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지금 공장을 옮길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수출 다변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동남아나 네, 네. 다른 대륙으로 이 제품들을 더 마케팅하고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는 니즈가 더 네, 강해졌기 네. 때문에 그 다양한 국가에 있는 좋은 전시회들 네. 그 전시회를 활용해서 그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 더 요구가 더 강해졌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글로벌 전시회들 별로 저희가 좀 마케팅이나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훨씬 그런 기업들의 다변화 진출 네, 전략에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사실 이제 이 그렇죠. 매월 한 번씩. 미럽이 시작해서 되는데 이 기회를 좀 잘 기업들이 살리면 좋겠습니다. CS에 가기 전에 대표님이 이제 CS 참가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어떻게 참가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대로 적용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굉장히 다양한 사실 기업들을 만났고 네. 또 다양한 기업들과 저희가 좀 소통을 많이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스페이드라는 네. 회사는 이제 지형을 3D로 아예 네. 변화를 네. 시켜서 그 공간에 대한 탐색이나 이제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인데 대표님이 우리 여기 이제 A윙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1대1 컨설팅을 하면서 저도 사실 너무 고마웠던 게 저희가 말한 걸 그대로 다 실천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흔하지 않은? 네, 흔하지 않죠. 네. 한 100명 얘기하면 한 명 뭐 할까 말까 하는데 네. 그 한 명이 이제 그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부 다 교육 듣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랜딩 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네. 그다음 현지에 보도 자료 만드는 것, 네. 그다음에 사전에 바이어들 다 발굴해가지고 미팅 약속 잡고 네. 나가서 마케팅하는 거, 그다음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스피치나 네. 또 이번에 어워드도 받으셨죠? 네. 그런 이제 어워드 마케팅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사전 마케팅과 현장 마케팅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제로 그 지금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사업 제의를 받으셨고 또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뭔가 더 비즈니스 또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한 회사는 그리네타라는 이제 창원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그리네타. 공교롭게 3D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그 3D 오브젝트를 만들 때 네. 1메가바이트 이하로 그러니까 아. 초경량화로 이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네.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경량화가 되면 예를 들면 모바일 뭐 쇼핑몰이나 이런 네, 데 네. 제품을 다 3D로 돌려볼 수가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쵸. 기반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이 의외로 별로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 오. 준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링크드인 가지고 다 마케팅 하시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 하셔가지고 또 CES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어워드를 받지는 못했지만 엔비디아하고도 MOU를 맺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피칭 대회에 또 초대 받으셔가지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이제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발굴하셨고.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에서도 이 회사를 이제 지원해 주셨고 나온 건데 봤어요. 창진원에서도 사실 되게 고무적이어가지고 또 이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지금 비즈니스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사례가 한두이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사실 이거를 방법만 아시면 어느 기업이든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어떤 전초 기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CES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좋은 전시회들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들 좀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 전략 미드업을 하게 된 개최 배경,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의 성과를 들어봤는데 3월에 이제 어떤 전시회로 이제 미드업을 할지 그 전시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6개의 전시회를 좀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디셀도르프의 뷰티 디셀도르프라는 화장품 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볼로냐의 코스모프로프라는 또 화장품 쇼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카고에 요거 이제 가정용품 쇼인데 또 인스파이어드 홈 쇼라고 해가지고 그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가정용품에 대한 또 굉장히 큰 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에서 아웃도어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할 것 같은데. 그럼 뭐 캠핑 장비나 레저 용품에 대한 또 좋은 전시회가 있고, 그다음 이제 텍사스에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약간 이제 융복합 그런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또 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를 이제 고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좀 에이빙과 같이 그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는 전시회들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국 기업들 나가시면 또 마케팅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좀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전시회가 무엇인가를 봤고요. 그래서 요 6개를 저희가 이제 선정하게 되었죠. 그럼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와야 되겠네요. 네.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일단 그 MWC가 이제 3월 3일에서 6일날 열립니다. 다음 달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지금이라도 좀 뭔가 좀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CES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IT 쇼라면 MWC는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또 이 모바일 혁신의 중심 플랫폼이죠. 그래서 뭐 AI나 이제 통신이나 IT나 다양한 이제 IT 기업들이 모이기 때문에 CES만큼 유럽 시장을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MWC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쇼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독일의 디셀도르프 뷰티 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열리는 쇼는 독일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유럽을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쇼들이 좋은 이유는 유럽의 전 바이어들이 오기 때문에 유럽 마케팅 할 때는 반드시 독일 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관련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워낙 K-뷰티가 좋기 때문에 이 K-뷰티를 유럽 시장으로 좀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 쇼를 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 쇼에 대한 또 마케팅 방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프로프라는 또 좋은 쇼가 있죠. 이 쇼는 이제 뭐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다양한 국가에 있는데 그 볼로냐가 원래 메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뷰티에 관련돼서 코스모프로프를 안 나가면 사실 뭐 IT 쪽에 CES 같은 쇼를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쇼도 굉장히 좋은 어워드 프로그램도 있고요. 굉장히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 쇼도 우리나라 K-뷰티 기업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지원 방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파이어 홈쇼는 시카고 맥커믹 플레이스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 쇼는 그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이제 가구나 어떤 주방용품을 가구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우리 집에 어울리는 하나의 이제 오브제로 보는 경우가 많죠. 뭐 가구나 주방용품 다 마찬가지고 해서 이 쇼는 그런 뭔가 좀 인테리어나 생활용품,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이 또 굉장히 선호하는 쇼입니다. 그래서 이 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좀 글로벌 마케팅 할 수 있을지 요것들을 저희가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했고요. 이게 약간 유럽에서 열리는 암비안테랑 비슷해요. 맞습니다. 암비안테 같은 쇼인데 결국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통해서 또
좀 글로벌 마케팅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웃도어 페스트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야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라기보다는 약간 페스티벌 같은 개념인데 네. 캠핑카, 뭐 텐트, 그다음 뭐 레저 용품,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아웃도어 용품들이 많이 나오는 쇼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B2C와 B2B가 결합된 전시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일본 시장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 아웃도어 페스티벌 또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쇼에 대한 마케팅, 특히 이 B2C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요즘 가장 또 핫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 원래 이제 음악에서 시작한 행사지만 지금은 뭐 IT, 영화, 뭐 스타트업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나 산업이 이제 융합해서 오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쇼는 이제 우리나라 치면 예를 들면 뭐 게임이나 문화 콘텐츠나 또 패션, 뷰티, 그러니까 다양한 좀 그런 힙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쇼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방안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묶어서 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약간 플랫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정확한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아마 미덥 때 하실 것 같고. 전시회 참가 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 딱 3가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사실 3가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전, 현장,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전 마케팅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회사가 도대체 쇼를 왜 나가야 되느냐, 왜 나가는지.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계획을 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왜 우리 회사가 이 행사를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단체가 뭐 부스비 공짜로 한다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여러 가지 목적이 뭐 남들이 나가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많으신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현장에서 뭘 해야 되고 사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설정 방법 다 말씀드릴 거고,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그 바이어를 사전에 발굴해서 미팅 약속을 잡는 방법들을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전시회는 참가하는 것보다 내가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이어가 오겠죠. 그래서 현지에 홍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현지 바이어가 검색을 했을 때 우리를 알고 부스에 올 수 있게 하는 홍보 방법, 이것들을 이제 첫 번째 사전 마케팅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 마케팅입니다. 현장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웃보딩, 그러니까 부스를 떠나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부스는 베이스 기질 뿐인 거고 내가 이 전시가 제공하는 모든 이 마케팅의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사실 제대로 된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부스를 떠나서 전시회라는 이제 플랫폼,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상담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그 이유가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바이어가 확신을 안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나가셔야 바이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것도 우리 행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이제 3번째 키워드는 사후 마케팅인데 절대로 현장에서 계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는 계약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시회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세일즈 리드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세일즈 리드를 세일즈로 바꾸는 거는 결국에 쇼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바이어를 이제 관리할 거냐에 달렸죠. 그래서 세일즈 리드를 세일즈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했고 실제 내용은 다 그때 오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참가업체로 갖고 나가요, 쇼를.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그 방법들을 써요. 제가 이번에 CES에 그냥 갔는데 관람객으로
제가 벨기에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제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사전에 준비해서 나가면 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거꾸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뜻하지 않은 또 뭐 비즈니스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않고 사실 이론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일 수도 네, 있고, 근데 네. 그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또 제가 예전에 전시를 만드는 사람이었을 때 네. 느꼈던 좀 그런 기업들의 어떤 네.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 봐요. 벨기에 회사랑은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신 건가요? 벨기에요? 네. 아, 네네네. 그래서 얘가 잘 돼가지고 네. 그 AI 네. 이제 회사하고 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예예예. 너무 잘 됐다. 네네네. 성과가 있네요. CS 가신.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참가 전략 미덕 뭐 프로그램 소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꼭 참석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딱 어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빙에서 홍보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이게 네. 이제 그 홍보 리플렛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가 전략 미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쇼에 대한 방법들을 참가 말씀드릴 전략. 건데 날짜가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 여기 MIK 베이스 캠프에서 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모집은 이벤터스하고 온오픈 믹스에 나가고 네. 있고요. 저하고 이제 우리 최준 대표님께서 나눠서 이제 진행할 텐데 저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참가업체 마케팅 전략, 사전 참가 현장 전략. 사업 네. 관리를 말씀을 한 1시간 반 정도 드릴 거고, 내용 중에 이제 그 6개 쇼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홍보. 글로벌 전시 홍보, 네. 홍보에 대해서 네. 미디어 활용 방안, 또 가능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네. 마찬가지로 전시회별로 또 네. 네. 가능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실 다 거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네네네. 가지 않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세션 2에서는 원하시는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1대1 컨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개만. 그죠? 네, 기업별로 네. 한 1시간? 한 맞습니까? 시간인데 예. 기업별로 이제 2개 기업이면 30분, 30분에서 아, 오케이. 네. 로테이션으로 하는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30분, 저 네, 맞아요. 30분. 저하고 이제 대표님께서 로테이션으로 네. 이렇게 기업 맞춤형으로 준비 전략들을 다 좀 도와드릴 네. 수 있는 1대1 컨설팅 시간을 또 오, 너무 알찬데요.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CSS도 했었죠.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스페이드하고 네. 많은 기업들이 좀 네. 그 컨설팅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입니다. 필수죠. 뭐 우리나라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화, 또 네. 저성장, 인구 소멸되는 이 시대에 내수만 가지고는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해외 시장을 좀 많이 나가셔야 되고, 특히나 그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네. 이런 어떤 다변화된 시장, 특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이 글로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네. 우리가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다변화된 세계 시장을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결국은 글로벌 전시회겠죠. 그래서 전시회를 나가셔서 탐색도 하시고 네. 또 현지 바이어가 어떻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는지도 들어보시고 또 실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망이나 현지 판매에 대한 또 좀 뭔가 전략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전시회가 어떻게 보면 이 다변화된 세계시장 진출의 관문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전시회들을 적극적으로 좀 잘 쓸 수 있게 네, 네. 이 행사를 만든 가장 좀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전시회 올거나이저들의 얘기도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꼭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현장에 꼭 가서 네네. 뭐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뿐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쇼 주최자분들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특히 단체관 운영하시는 기관들. 그래서 단체관들이 그 단체관에 같이 나가시는 기업들을 좀 어떻게 도와줘야 네. 효과적으로 좀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를 네. 이제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단체관이나 또 전시회 주최자분들도 네. 좀 많은 기회들을 좀 발굴하시고 네. 또 그런 이제 기업들의 니즈를 좀 살아있는 생각들을 좀 현장에서 들으시면 네. 훨씬 더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네, 네,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네,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네, 많이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글로벌 전시회 참가 전략 미덕 에이빙 뉴스 VM 컨설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